잠시 뒤 3시에 이제 여야 원내대표와 유가족의 3자 회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여전히 설전이 오간 모양인데 잘 풀릴까요? 네, 본회의 D-1일인데 대치 중인 여야가 이번엔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끝장 토론을 예고한 야당 의총에서는 오늘 밤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여론 풍향계 시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홍영림 조선일보 여론조사팀장, 강상구 TV조선 정치부 차장, 그리고 윤희웅 민정치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 기자, 지금 3시에 여야 원내대표, 유가족 대표 만난다는데 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여야 원내대표 거의 이게 합의는 못 볼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유가족 대표단이 온다면 사공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닐까? 아니면 사공이 더 많아진다도 맞는 말인 것 예. 같고요. 왜 유가족 대표가 오느냐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오늘 오전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가 중요한데 대화를 처음에 이제 공개된 자리에서 하려고 이완구 대표가 딱 가 있었더니 박영선 원내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얘기 안 하겠다 그러고 이제 딴 데로 와라 그래가지고 이완구 대표가 그럼 그러지 뭐 그러고 이제 딴 데로 갔어요. 딴 데 갔는데 이제 저희 기자가 문 밖에서 뭔 얘기를 하는 게 문틈으로 이른바 이제 저희들 하는 얘기로 귀대기를 한 거죠. 들어봤더니 이완구 대표는 지금까지 계속 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2번이나 지금 합의안을 깼는데 지금 내가 당신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 또 깨지 말란 법이 어딨냐. 확실하게 박영선한테 모든 걸 위임했다라는 공개 선언을 그 민주당이든 그다음에 유족이든 해야지 그다음에 내가 당신하고 협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협상의 전권이 박영선에게 있다는 거를 확인해 줘라. 그걸 이제 확인을 해달라고 했더니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가 계속 이제 안색을 피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설전을 벌이고 하다가 나중에 당은 어차피 의총이라는 그게 이제 나중에 어차피 추인을 해야 되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럼 유족 측 입장이라도 듣자 그러고 중간에 이제 유족 대표하고 얘기를 하다가 아니 그러면은 이제 아예 그러면 같이 보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3자 회동이라는 이름으로 셋이서 만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물론 이제 유족의 입장을 직접 듣기 때문에 어떠한 왜곡 없이 좀 더 원활한 의사소통이 있을 좀 기회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3자 회동까지 가게 된 더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박영선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 그다음에 이 합의가 유효할지에 대한 자신감 없음, 이런 문제가 깔려 있다는 거를 좀 전제하고 나면 더군다나 오늘 의원총회도 원래 2시 하기로 했다가 오늘 요 회동이 잡히니까 요 이후로 연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현재까지 분위기인 것 같아요. 팀장님, 야당 내일 본회의 나와야 되겠죠? 이 정의화 의장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안 나올 명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지난주 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요. 지금 어제 오늘 주말 상황하고는 좀 약간 감이 다른 조사 결과가 나왔죠. 여당 지지율, 야당 지지율 동반 상승을 했어요. 원래 동반 하락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분위기로 봐서는 동방 하락했어야 될 분위기인데 동반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가 갤럽 조사가 화수목 3일 동안 조사를 했는데 이른바 이제 9분 국회 있지 않습니까? 9분 본회의. 그게 이제 금요일 날 있었죠. 그래서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반영이 안 됐고 또 지난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렇게 이제 김무성 대표하고 문희상 비대위원장하고 처음으로 회동을 하면서 사실 국회가 정상화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국민들 사이에 이제 일부 심어준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이제 지난주 초에 각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나는 의회주의자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하신 게 이념적으로 좌파 성향 을 가진 강경파들이 이제 당을 망치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상당히 이제 개파 정치를 없애고 이제 이 순탄하게 국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하실 것 같다는 기대감을 줬기 때문에 여당, 야당 모두 이제 지지율이 2%포인트씩 올랐습니다. 근데 그러나 지금 이제 주말을 거치면서 오는 상황을 보고 또 내일 또 이제 본회의 상황을 이제 본다면 만약에 이제 이 야당이 참여를 하지 않아서 또다시 이제 파행이 장기화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국민들의 인내심이 이제 거의 바닥 수준에 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판단을 합니다. 국회 본회의가 내일도 만약에 무산이 된다면
새정치연합 쪽에 더 책임이 가겠습니까? 아니면 새누리당에게 더 가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뭐 그 양당의 뭐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국면에서 봤을 때는 야당에게 사실 이제 국민들의 또 책임을 묻는 그런 형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당에 대해서 기본적 신뢰를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정당 지지율에서 큰 차이가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나고 있고요. 예. 지금 또 다른 조사들 보면은 이제 지난번에 25일 조사에서 MBC 리서치에서 세월호법을 우선 처리해야 되는지 또 민생 법안을 우선 분리해 처리해야 되는지 예. 이 질문이 있었는데 민생 법안만이라도 우선해서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뭐 60.7%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기 때문에 거의.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등원하지 않는다. 이랬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 책임에서 지금 야당이 계속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형국에서의 어떤 최종적 책임을 예. 야당에게 묻는 그런 이제 여론의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네.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야당의 지지율이 더욱 이제 불안정해지거나 또는 추락할 가능성을 이제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압박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뭐 강경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정의화 의장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뭐 이렇게 이제 뭐 굉장히 강경한 입장들 여당이 이제 같은 식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제 야당을 내일 이제 등원하게 하는 압박 수단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점에서 보자면 오늘 이제 야당이 의총에서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내냐, 결론을 만들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긴 할 텐데요. 지도부라든가 새로운 지도부들이 어쨌든 각 계파의 어쨌든 리더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이 국면에서 일단 등원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 와중에서 다만 강경파들, 일단 의원들 중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제 흐름들이 나타나서 상당히 이제 분쟁이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그래도 일단 개파들의 리더들이 어떤 일정 정도 합의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면 등원하는 흐름들, 일부 반발하는 흐름들이 있지만 네. 등원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강 기자, 이 의총의 뭐 끝판왕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밤샘 끝장 의총을 한다면서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할 건가요? 원래는 새누리당 성토의 장을 끝까지 한번 열어보자. 였죠. 그리고 성토회장이었는데 원래. 그렇죠. 네. 왜 아니 야당이 협상을 하자 그러는데 여당이 협상을 거부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어딨냐. 이게 이제 원래 성토의 그 주된 내용이 될 예정이었는데 네. 그 얘기는 이제 할 수가 없어졌죠. 아침에 삼자회동. 만났으니까. 예, 그리고. 네, 만났으니까 그 얘기는 더 이상 할 수 없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성토하려면 이제 청와대 가이드라인 비판을 주로 하게 될 텐데 예. 어쨌거나 이제 3시에 일단 만나봐야죠. 만나보면 얘기가 만약에 회동이 좀 길어진다 그러면 그건 좋은 사인일 거예요. 뭔가 할 얘기가 서로 많으니까. 오히려요. 그럼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할 얘기가 많다는 얘기니까 예. 좀 좋은 사인일 거고 만약에 일찍 끝났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얘기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끝나면은 빨라도 4시, 5시에 의총을 시작하게 되면은 저녁에 저희 메인 뉴스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의총 결과를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게까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만약에 그렇게 길어진다 그러면은 내일 등원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고 예. 만약에 메인 뉴스에서 그 결과를 보실 수 있다 그러면은 내일 등원의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지는 것이고 이 밤샘 의총, 밤샘 토론이요. 세월호 특별법 지금 3자 협상 결과에 완전 연동됩니까? 아니면 3자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상관없이 민생 법안이니까 우리가 국회 들어갈게 하는 목소리와 있어요. 계속 그러면은 그 분위기가 어느 정도예요? 실제 세월호법 협상이 오늘 결렬되더라도 내일 본회의에 야당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지도부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그닥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 점심 때 그 이른바 민진무라고 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예. 계시죠. 그분들이 다수의 목소리는 물론 세월호법 중요하니까 세월호법과 민생법안이 같이 처리되면은 그게 최고지만 네. 그렇지 못하다면 어차피 민생법안은 우리가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으니까 일단 내일 본회의에 들어가는 게 차선이다. 네. 여기까지는 얘기가 얼추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건 민진모의 얘기고 네. 이분들이 그동안은 의총을 열면은 강경파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되게 침묵을 지키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좀 의총에서 한번 목소리를 좀 내보겠다고 해요. 목소리를 좀 내본다고 하면
그 상황에서 문희상 비대위 체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어제 오늘 분위기까지는 이 비대위 내부에서도 이 새누리당이 협상도 안 해주고 하면은 이게 뜨자마자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상대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다 보니까 좀 강경한 기류였는데 네. 오늘 아침에 그 얘기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이제 문희상 비대위가 어떤 선택을 할지 이제 저 자신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이런 지금 국면까지 와 있는 겁니다. 팀장님, 이 여당도 일종의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게 정의하고 그 국회의장에 대해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은 안 했죠. 뭐 그런 어떤 제스처를 취했고, 그다음에 뭐 김현 의원 징계안도 제출을 한 상태고 여러 가지로 이완규 대표도 그 원내대표직 사퇴를 하는 또 그런 일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여론을 향한 여론전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것들은 좀 효과가 어떤 효과를 노리고 이런 거를 할까요? 이게 이제 현재처럼 그 국회 파행 사태가 벌써 몇 달째입니까? 이게 뭐 상당히 지금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우리 국민 중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뭐 한 30-40%의 그 국민들이 있고 또 야권 뭐 지금 야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야권의 잠재적인 성향층들이 뭐 한 20-30%, 30-40%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계층은 결국 중도층인데 중도층 뭐 한 20-30%의 중도층이 볼 때는 양비론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사안을.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지금 국민 다수의 이제 그 요구를 저버리고 너무 이제 강경적으로 막 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불만이 있는 반면에 여당 쪽으로는 왜 저렇게 그 정치력이 발휘되지 못할까? 이 다수당으로서 뭔가 끌고 가는 뭐 이런 어떤 좀 그 돌파구를 왜 찾지 못할까? 이런 양비론으로 보는 시각이 충분히 있습니다. 무능한 여당. 그렇죠. 근데 일례로 봤을 때 한국리서치라는 조사 회사가 이제 여당이 여당으로서 새누리당이 여당으로서 일을 잘하냐라고 이제 쭉 매달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31.2%가 나왔어요. 잘한다가. 근데 지금 엊그저께 조사 발표된 걸 보니까 25.5%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해서 근데 여기서 문제는 야당 새정치연합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3월달이면 이제 창당 시점인데 그때는 우리 국민의 11%가 잘한다라고 대답했는데 지난달에는 3.3%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야당이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지금 엄청나게 상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호감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그냥 이게 뭐 결정적으로 우리한테만 유리한 국면이다라고 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국면은 절대로 아니고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라든지 돌파구를 찾아 나가야 되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때다. 3.3%는 3.3.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4.7%였어요. 지난달에는 4.7%였는데 지금 한 달 지난 시점에서 3.3%로 하락했습니다. 그거는 새정치연합 지지자들도 포함된 수치가 그렇죠. 3.3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 전체한테 이제 물어봤을 때 새정치연합이 야당으로서 이제 그 일을 잘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3.3%다. 근데 정당 지지율이라고 하는 거는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뭐 통합민주당 여러 당을 이렇게 쭉 불러놓고 어떤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이거는 하나의 정당을 놓고 이 정당이 일을 잘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쭉 늘어놓고 물어볼 때는 야당 지지층들, 새정치연합 지지층이 뭐 다른 정당 대답하기 뭐하니까 이제 새정치연합이라 대답을 하는데 하나를 놓고 그럼 얘네가 일 잘하냐 그러면 못한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요, 오늘 만약에 윤 실장님 이 3자 회담이 결렬이 된다면 지금 세월호 일반인 유가족들이 다른 길을 걷겠다고 선언을 한 상황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여론도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관심도도 낮아지고 그럼 세월호 유가족들은 자기 목소리를 또 더 못 내는 아주 애매한 상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 같은 경우는 세월호 유가족의 입장을 어쨌든 전면적으로 이슈화해줄 어떤 정치권, 어떤 도구들을 지금 많이 상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야당이 지금 그런 역할들을 해왔습니다만 지난번에 있었던 김현 의원의 대리기사 폭행 논란 사건 때문에 상당히 어떤 스피커로서 메신저로서의 이제 야당이 또 그 기능을
지금은 상당히 약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족들 입장이 난감할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조사에 따라서 이제 좀 의견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것이 팽팽하게 좀 맞서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이제 유가족의 입장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는 여론이 높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어쨌든 뭐 유가족에게 뭐 수사권, 기소권 좀 줘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긴 한데요. 이것이 보면은 이렇게 좀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 크게 여론은 흐름이 없는 것이거든요. 일정하게 이제 팽팽하게 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정보에 의해서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바꿀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변수가 별로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많이 이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방송에서도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고 그다음에 어쨌든 정치권에서 여야 간에서 입장 차를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과 다르게 이제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이 의견에 대한 입장 정리를 끝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어떤 여론의 큰 변화가 나타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가족 입장에서 보자면 유가족의 입장에 따라서 의견에 동조해준 여론이 크게 늘어나기가 어려운 어떤 이제 여론의 구조를 갖추게 된 것이죠. 고착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의 입장에서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일이 잘 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일정 정도 유가족 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 좀 더 좀 유연한 입장들 좀 보여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처음에 나왔던 어쨌든 수사권, 기소권 외에 그에 준하는 방식. 이것을 이제 방점을 둬서 나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여론에 따라서 또는 앞으로의 여론 환경이 긍정적으로만 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을 일단 인지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야당의 이제 새로운 지도부에서도 그러한 여론의 흐름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타협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 리더십을 좀 발휘하면 필요한 굉장히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 기자, 지금 야당 5인 5색 비대위 출범했잖아요. 그 비대위원 5분 중에서 누구 목소리가 제일 세요? 그리고 좀 이분들 뭐 케미는 좀 잘 맞나요? 어때요? 그때 좀 사안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아마 질문의 의도는 문재인 의원의 방점이 좀 찍혀 있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는데 좀 질문 의도와 달리 대답해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요즘에 좀 눈길 가는 사람은 정세균 의원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이 별로 안 센 분인 줄 알았더니 요새 발언이 제일 센 분이 발언이죠. 제일 센 분이 그분이에요. 어조는 낮지만 어조도 요즘에 굉장히 세졌어요. 목소리도 커지셨어요? 오. 왜 그런지는 조만간에 한번 만나서 얘기를 좀 직접 듣고 싶긴 한데 추측컨대 비대위라는 지금 이 타이밍이 정세균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당내 당권주자 그다음에 대권주자를 얘기할 때 정세균 의원이 그중에 원 오브 댐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뭐 원투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이 국면을 어떻게 좀 그 안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아가서 대권은 몰라도 다음 당권에는 좀 그야말로 굉장한 그 의지를 드러내는 대목이 아닌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친노가 어쩌니 뭐 모바일 투표가 어쩌니 그 논란이 되는 와중에서도 어쩌면은 좀 비판을 각오하고서까지 뭐 온오프라인 정당 얘기를 했단 말이죠. 사실은 그 얘기 자체만 놓고 보면은 한번 던질 만한 화두였고 사실은 대한민국 정당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다만 이게 당원이라는 게 현재 지금 이게 현실과 이상이 안 맞아서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이른바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원은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명확한 지지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아니면은 당원이 아니니까 배제해야 되느냐인데 이 당원 이게 사실은 정말 제대로 되려면은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리고 정치 성향이 그토록 분명하다면은 당비 내고 당원이 되는 게 원래는 사실은 그게 맞는데 이걸 계속 범위를 넓혀가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딱 당원이라고 지어버리는 순간에 더 이상 확장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이제 그런 점이 이제 하나의 논란거리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 이제 책임은 안 지고 권한만 행사한다 또 이런 비판이 있는 것이고 사실은 이건 좀 굉장히 논쟁의 여지가 많은 거예요. 다만 하나 분명한 건 어쨌거나 그럼 문재인 의원한테 상당히 좀 유리하게 되는 국면이다 보니까 이제 말들이 많은 건데 저는 사실 그 문제는 그건 비단 새정치민주연합뿐만이 아니라 새누리당도 사실은 앞으로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고 한다면 언젠가 한번 치러야 될 과정이긴 합니다. 근데 홍 팀장님, 저는 좀 이해가 좀 잘 안 갔던 게 문재인 의원이 계속해서 정치 자영업자들이 담합한 정당이 새정치연합이다. 우리 뭐 정치평론가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자인을 하면서 대안으로 내세운 게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정당인데 제가 느끼기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기로는 친노가 새정치연합의 대주주로 알았는데 자, 이 말은 당권과 대권을 위해서는 지금 대주주가 자기들 힘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온오프라인, 자기 장애 세력이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겠다. 이 얘기로도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리고 많은 평론가들이 잘못 본 건가요? 친노가 대주주가 아닌가요? 글쎄요, 그 뭐 대주주인지 아닌지는 뭐 제가 정확하게 비율 계산을 안 해봤는데 제가 그 문재인 의원 속도까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지만 제가 이제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뭐 친노건 뭐 누구건 지금 이제 그 비대위 위원장들을 보면은 개파 이제 수장들이 모여서 지금 이제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내부적으로도 뭐 아프리카 부족장 모임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있는데 네.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친노는 그 중에 하나다 이거죠. 예. 그 중에 하나고 또 이제 최근에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또 다른 목소리를 또 내기 시작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야당 내부의 개파는 사실 우리 그 외부에서 계산하기 어려운 그런 복잡한 지금 지분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봤을 때 확실한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온오프를 이제 그 총괄하면서 예. 이 먼저 기선을 제압해가면서 이제 이 어떤 전략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스마트한 전략이 아닐까. 이 그 문재인 의원 측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영림 조선일보 여론조사 팀장, 강상구 TV조선 정치부 차장, 윤희웅 민정치 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